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저께 있었던 TV조선에서의 방송 토론회에서는 더 이상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이제 어저께 연설회에서 연설회 자체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것을 고의로 패배를 총선에 이끌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날선 반응을 했고 또 한동훈 후보도 다중인격이다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5시에 MBN에서 이제 2차 TV 토론회가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상식적이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격하면 이 싸움 자체가 예를 들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꼭 포지티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거티브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만 네거티브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지층이 이해할 만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서로 제가 볼 때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말 그대로 진흙탕에서 피 튀기게 싸우는 모습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자, 그제 어제 후보들 간의 설전 계속됐는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랍시고 다투는 모습으로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맡아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네, 한동훈 후보의 어떤 공격도 계속 이어졌고 원희룡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다시 어제 공세로 넘어서서 정말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전세 공세를 좀 전환해서 공방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네. 우려됩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죠. 어제 행사장 조금 아까 영상 보셨는데 연설회에서 제 자리가 우연히 한동훈 후보의 바로 뒷자리였었거든요. 네, 후보분부터 나오군요. 예, 후보 한동훈 후보 옆에 원희룡 후보가 앉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두 분의 뒤통수를 보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조차 보지 않고 있는 굉장히 좀 팽팽한 신경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저께 있었던 TV조선에서의 방송 토론회에서는 더 이상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이제 어저께 연설회에서 연설회 자체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것을 고의로 패배를 총선에 이끌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날선 반응을 했고 또 한동훈 후보도 다중인격이다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5시에 MBN에서 이제 2차 TV 토론회가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그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에도 본인 SNS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다라든지 그리고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떠한 사천 논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선 글을 올렸는데 예. 그렇다라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 제기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고소할 수 예, 있다. 그리고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한동훈 후보 측에서 쓰는 것을 보면은 조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털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가려면 오늘 TV 토론회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어떠한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또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열린 MBN TV 토론에 많이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내용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국 행정관님. 이 한동훈 후보가 대응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대응을 더 이상 안 할 수 없는 수준이 왔기 때문에 뭐 다중인격 같은 얘기까지 좀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모습 보면은 법무장관 시절 야당의 어떤
뭐 방어하고 했던 모습들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예, 뭐 저도 당내 경선에 캠프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소위 이 문자,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읽고 씹었다라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캠프 내에서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 때는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다중인격, 구태정치라고 얘기하면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맞서서 법무부 장관이 강단 있게 싸운다라는 모습과 당 내부의 경선인데 아무리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구태정치나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캠프에 계신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어허. 제가 TV 토론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모두에게 선거 때 뭐 했냐? 어허. 다른 후보들이 부르는데 왜 안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본인이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원희룡 의원 왜 거기에 보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붙들어두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들 후보 지원 안 하냐고 말씀하시고 나경원 의원 후보 지역구 동작 을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디를 나가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저번 선거 때 100여 표 차이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하더라도 상식적이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격하면 이 싸움 자체가 예를 들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꼭 포지티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거티브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만 네거티브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지층이 이해할 만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서로 제가 볼 때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가 상대 공세에 말렸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어제부터 다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이른바 총선 사천 의혹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선관위 얘기 듣고 그동안에 그 인신공격 안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발을 빼신다니까 오히려 이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 들어보셨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SNS에 뭐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김병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올리고서 이거 사실이면 사퇴하겠냐라고 일단은 SNS에 강하게 좀 맞습니다. 올렸고 때가 되면 근거 제시하겠다고 했고 이게 혹시 안 되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후보가 뭔가 진짜 뭐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들 그 캠프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부분들이 있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면 또 왜곡된 이야기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 근거를 제시하겠다라고 한다. 아마도 그것이 오늘 저녁 MBN TV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천 의혹은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설 여론조성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TV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본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 금감원장으로 초기에 추천을 했었다라는 얘기는 또 언론사의 보도를 통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에서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여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지난 TV 토론회처럼 그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이제는 때가 됐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방이 오늘 토론회 안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혹은 토론회 안에서는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토론회 뒤에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것인지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이슈인 것은 맞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심각한 범죄다라고 좀 반박을 했고
뭐 민주당 모 의원 제기했던 청담동 유흥업소 가짜뉴스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이거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태롭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선거는 막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해와 단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사법적인 판단으로 가야 되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총선 책임론입니다. 이건 사법적 네.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 문자 논란이 벌어지게 되니까 소위 총선에 대한 책임론 자체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동훈 후보 측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소위 한동훈 캠프 측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박정훈 후보 같은 경우가 아니다.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선거의 판단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로 선택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네. 이건 당내 갈등을 구조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댓글팀 논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요. 돈이 어디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댓글팀을 운영하려면 이건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특검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내부 내용이라는 싸움이 게 문제가 크고요. 세 번째는 사천 논란인데 이건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비례대표 선거했을 때 이철규 의원이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소위 후순위에 있었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주기현 후보가 그 당시에 바로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민생특보로 대통령실에 네, 임명을 하는 기억납니다.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논란을 보게 되면 앞에 부분은 당의 구조적인 갈등 문제랑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누가 고소고발하게 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라면 이게 뭐 대선급이다 싸움 자체가 어허. 당내 선거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